집안을 망하게 하는 물건들, 지금 당장 치우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돈방석 풍수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일이 꼬이는 걸까? 몸이 자꾸 아프고 마음도 무겁고 아무리 벌어도 돈이 남질 않아요.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열심히 살아도 이상하게 막히는 사람들, 매일같이 불안하고 괜히 우울한 사람들,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지 않는 사람들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집 안에 있는 어떤 물건 하나가 내 인생의 흐름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풍수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봅니다. 집은 단순히 잠자고 밥 먹는 공간이 아닙니다. 집은 그 사람의 운명을 담고 있는 그릇입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의 집에는 좋은 기운이 흐르고 운이 막힌 사람들의 집에는 정체되고 음습한 기운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이 기운은 집안에 어떤 물건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미신이 아닙니다. 지난 20년간 수천 명의 상담 사례를 토대로 수많은 집에서 반복적으로 발견된 공통된 문제들입니다. 그리고 이 물건들만 정리해도 인생이 바뀌는 기적 같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물건이 집안에 있다면 지금 당장 치우셔야 합니다. 건강도 재물도 인간관계도 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관계가 끝난 사람에게 받은 물건입니다. 한때 사랑했고 친했고 고마웠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연락도 하지 않고 심지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지는 인연. 그런 인연이 남기고 간 선물, 물건들. 아직도 집안 어딘가에 두고 계시진 않나요? 그냥 추억인데 뭐 어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물건들은 단순한 추억이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끊어진 인연의 잔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람의 감정과 기운은 물건에 스며듭니다. 특히 선물이나 자주 사용했던 물건들은 그 사람의 감정과 에너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거나 안 좋은 영향을 줬다면 그 사람이 줬던 물건도 이미 그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 사례를 보면 헤어진 연인이 준 반지를 계속 끼고 있는 분이 새로운 연애를 못하거나 사이가 틀어진 친구가 준 액세서리를 계속 사용하는 분이 인간관계에서 반복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물건들이 있는 한 비슷한 패턴의 인연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나만 이상한 사람만 만나지? 왜 나는 항상 상처받는 관계만 만들어지지? 그럴 땐 주변을 한번 보세요. 버리지 못한 물건들이 과거의 고리를 지금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과거에 상처 준 인연의 흔적을 시각적으로 계속 노출시키는 것은 감정 회복에 방해가 된다고 합니다. 뇌는 그 물건을 볼 때마다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고 부정적인 감정을 재생산합니다. 특히 침실이나 거실처럼 매일 보는 공간에 이런 물건들이 있다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과거에 매여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기회나 인연이 와도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팔 수 있는 건 팔고, 기부할 수 있는 건 기부하고, 아니면 깨끗하게 버리세요. 그 순간 여러분의 마음과 집안에 새로운 공간이 생기고, 그 공간으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옵니다. 두 번째는 부도난 집에서 들여온 중고 가구입니다. 요즘 중고 거래가 활발하죠. 예쁜 빈티지 가구, 외국 수입 테이블, 앤틱 스타일 장식장. 중고 마켓이나 지인에게 받았는데 그 출처가 사업 실패한 집이라면 이건 반드시 정리하셔야 합니다. 물건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풍수에서는 집안에 들어오는 모든 물건이 그 집의 기운을 함께 가져온다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이 무너진 집, 병이 돌고 분란이 많았던 집에서 나온 물건들이 과연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을까요? 그 집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마이너스 스트레스,
다툼, 절망, 실패, 마이너스 이런 감정들이 물건에 스며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상담 중에도 이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 침대 들이고 나서 잠을 못 자요. 그 식탁 놓고 나서 집안에 자꾸 다툼이 생겨요. 그 소파 들인 후로 가족 중에 병이 생겼어요 라고 호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침대, 식탁, 소파처럼 가족들이 자주 사용하는 가구일수록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가구들은 사용하는 사람의 기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물론 모든 중고 가구가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출처와 배경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집에서 왔는지, 왜 내놓게 됐는지 물어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 물건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직감입니다. 기분이 이상하거나 꺼림칙하다면 과감히 포기하세요. 당장의 아까움보다 앞으로의 길이 더 중요합니다. 돈을 절약하려고 들인 중고 가구 하나 때문에 수십 배의 손해를 보고 인생이 꼬일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만약 이미 그런 가구가 집에 있다면 소금물로 닦아주거나 햇볕에 말려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정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불안하시다면 과감히 처분하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죽은 화분, 말라 죽은 식물입니다. 집안에 죽은 식물이 있으면 건강운이 빠르게 내려갑니다. 풍수에서는 죽은 화분을 음기응축의 핵이라고 부릅니다. 화분과 식물은 생명을 상징합니다. 푸른 식물은 집안의 생기를 불어넣고 가족들의 기운을 맑게 만들어주며 운기를 상승시킵니다. 싱싱한 식물은 산소를 내뿜고 공기를 정화하며 보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하지만 죽은 화분은 정반대입니다. 썩은 뿌리, 말라붙은 잎, 비워진 생명은 음의 기운을 강하게 끌어당깁니다. 죽은 식물이 있는 곳에는 부패의 기운이 머물고 그 기운이 집안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특히 현관이나 베란다에 죽은 화분을 둔 집은 더욱 위험합니다. 현관은 외부의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인데 그 입구에 죽은 식물이 있으면 좋은 기운은 막히고 부정적인 기운만 더더욱 끌어당기게 됩니다. 베란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햇빛과 바람이 들어오는 곳에 죽은 화분이 있으면 자연의 좋은 에너지가 집 안으로 제대로 흐르지 못합니다. 이런 집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 간 다툼이 잦아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며 세운 계획이 자꾸 틀어집니다. 무기력해지고 우울해지기 쉽고 새로운 시도를 해도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미신이 아닙니다. 죽은 식물은 심리적으로도 포기, 좌절, 끝남의 상징으로 작용합니다. 매일 시든 꽃과 말라 죽은 나뭇가지를 보면서 긍정적인 마음을 유지하기는 어렵겠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싱싱한 초록 식물이 있는 집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생명력이 넘치고 희망적이고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기대감이 들지 않나요? 그래서 죽은 화분은 즉시 치워야 합니다. 혹시 처리하기 귀찮아서 언젠가 다시 키워볼까 해서 하며 죽은 화분을 그냥 두셨다면 오늘 당장 정리하시고 새로운 초록 식물 하나를 들이세요. 꼭 비싼 식물일 필요는 없습니다. 화분에 심은 작은 허브, 물꽂이로 키우는 스킨답서스, 심지어 콩나물을 트워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살아있는 생명력입니다. 그 한 가지 실천만으로도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여러분의 마음도 훨씬 가벼워질 겁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좋은 일들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네 번째는 환기가 되지 않는 집입니다. 아무리 비싼 공기청정기를 돌려도 자연의 바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풍수에서는 공기의 흐름이 곧 기운의 흐름이라고 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바람이 통하지 않는 동굴 같은 곳에서는 어떤 기분이 들까요? 답답하고 무기력하고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죠. 반대로 바람이 시원하게 부는 언덕 위에서는 어떤가요? 기분이 상쾌하고 머리가 맑아지고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창문을 닫고 커튼까지 치고 있다면 그 집은 이미 음기와 정체된 공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집에서는 생각도 막히고
일도 막히고 운도 막힙니다. 특히 아침이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10분이라도 바람을 통하게 해야 밤새 쌓였던 탁한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로운 운기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밤사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 습기, 각종 노폐물들이 집안에 가득 차 있어요. 이런 탁한 공기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하지만 아침 환기를 통해 맑은 공기가 들어오면 뇌에 산소가 공급되고 집안의 기운이 순환되며 하루를 시작하는 에너지가 충전됩니다. 여기에 간단한 명상이나 깊은 숨쉬기를 함께 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창문을 열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5분 정도 조용히 앉아 있어 보세요. 그 시간 동안 하루의 계획을 세우고 긍정적인 마음을 만들어 보세요.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 여러분의 하루는 훨씬 더 안정되고 집중력이 높아지며 신기하게도 반가운 연락이나 좋은 기회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환기는 단순히 공기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정체된 에너지를 바꾸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하루 한 번의 환기, 단 10분이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5번째는 고인의 영정사진을 안방이나 거실에 걸어둔 경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그리워하는 마음, 저도 압니다. 고인을 기억하고 싶은 마음, 늘 함께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영정사진을 매일같이 바라보며 집안에 음의 기운을 들이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은 파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공간은 양기의 공간입니다. 활동하고 웃고 먹고 사랑하는 공간이죠. 반면 돌아가신 분들의 기운은 음기입니다. 이미 이 세상의 에너지와는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이 두 에너지가 한 공간에 오래 머물면 기운의 충돌이 일어납니다. 양기와 음기가 섞이면서 집안의 전체적인 에너지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가족 중 누군가가 원인 모를 병을 앓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이유 없이 정신적으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잠을 못 자거나 악몽을 꾸거나 집안에 이상한 기운을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안방에 영정사진이 있으면 더욱 위험합니다. 안방은 가장 개인적이고 사적인 공간이며 휴식과 재충전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고인의 사진이 있으면 온전한 휴식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실은 가족들이 모이고 손님을 맞이하고 일상의 활동이 일어나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영정사진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무겁고 침울해집니다. 그렇다면 영정사진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정사진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 조용한 곳에 단정히 정리해서 모셔야 합니다. 작은 방이나 서재 혹은 별도의 공간에 깨끗하게 정리해두고 그리울 때 찾아뵙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리울 때 꺼내어 보는 것만으로도 고인은 충분히 여러분의 마음을 느낍니다. 중요한 건 산 사람은 산 사람답게, 죽은 사람은 죽은 사람답게 각각의 자리에서 평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는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 마음이 떠난 소품, 관심 없는 인형이나 장식물입니다. 집안의 공간은 곧 운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오래된 옷, 먼지 쌓인 인형, 흥미가 사라진 소품들이 곳곳을 차지하고 있다면 새로운 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특히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문제가 됩니다. 이런 옷들은 미련, 후회, 아까움이라는 감정을 붙잡고 있게 만들거든요. 언젠가 입을 수도 있잖아. 비싸게 산 거인데, 아직 멀쩡한데.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보세요. 3년 동안 입지 않은 옷을 앞으로 입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0에 가깝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계속 두는 이유는 버리는 결정을 내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정들이 집안에 머물면 결정장애, 무기력,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옷장을 열 때마다 정리해야 하는데, 버려야 하는데 하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런 작은 스트레스들이 누적되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칩니다. 인형이나 장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는 좋아했지만 지금은 관심 없는 캐릭터 인형, 어릴 때 모았던 피규어, 여행 갔다가 충동적으로 산 기념품들. 이런 것들이 선반과 장식장을 가득 채우고 있지 않나요? 이런 물건들은 과거의 자신에게는 의미가 있었지만 현재의 자신에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두는 이유는 추억 때문이거나 버리기 아까워서거나 귀찮아서입니다. 하지만 이런 물건들이 공간을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좋은 기운은 빈자리를 통해 들어오거든요. 꽉 찬 공간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정리하세요. 3년 이상 입지 않은 옷은 과감하게 기부하거나 버리세요. 관심 없는 소품들도 정리하세요. 옷장에 여유가 생기면 생각이 정리되고 버린 물건만큼 새로운 에너지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새로운 옷을 살 기회가 생기거나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가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공간을 비우면 새로운 가능성이 열립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린 6가지 정리법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관계가 끝난 사람에게 받은 물건을 정리하세요. 둘째, 부도난 집에서 나온 중고 가구를 확인하고 처리하세요. 셋째, 죽은 화분과 말라 죽은 식물을 치우세요. 넷째, 매일 아침 환기를 해서 새로운 공기를 들이세요. 다섯째, 영정사진을 적절한 곳에 정리해서 모시세요. 여섯째, 3년 이상 안 쓴 물건들을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이 모든 정리법은 돈이 드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고 재물을 불러오고 인생에 막힌 흐름을 시원하게 열어줍니다. 오늘 당장 실천해 보세요. 죽은 화분 하나 버리는 것부터 시작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안 입는 옷 몇 벌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변화의 시작입니다. 풍수는 결국 집을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정리하는 실천의 학문입니다.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진정한 풍수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공간이 여러분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랍니다. 돈방석 풍수는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